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피부과 의사의 파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선고 당시 52년생 남자의사로 당시에 약 한 60세 정도 됐습니다. 일반회생 폐지 후 파산을 신청을 했고요. 5억 원이 넘어서 채무가 파산을 신청했고, 회생 당시에 청산 가치는 그 병원의 임차보증금 강서구 쪽이었거든요. 화곡동인가 그쪽이었는데 보증금 2천만 원에 의료기기는 약 1200에서 2천만 원 정도. 사실상 이 의료기기는 거의 뭐 제값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고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배우자와 최종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을 2천만 원이니까 이거와 그 다음에 의료기기를 1,300만 원으로 평가해서 3,300만 원을 배우자가 파산재단에 내기로 하고 환수 후 채무자가 영업 지속 조건으로 병원 시설물을 양도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이 청산 절차라는 측면에서 병원 임차보증금 환수하고 의료기기는 매각을 한 후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해야 하나 채무자가 60세의 피부과 의사로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일반 회생이 부결된 점, 의사 면허는 인적 자격자로서 민사집행법상 한가가 불가능하고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자격이 정지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있는 등 병원 개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파산 신청 전 채무자는 신청 대리인 변호사의 권유로 업무용 통장에서 1,800만 원 인출 후 10일 만에 파산 신청하고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제인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법원, 그러니까 재판장은 파산 선고 직전이고 파산재단이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서 판단하여 추가로 한가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어떤 그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쭉 그 쟁점이라든가 특기할 만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는 주로 이제 배우자 명의의 보증금 2천에서 월세 50에서 70만 원으로 주로 저쪽 그 강서구 쪽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97년에서 2005년까지는 땡땡땡 의원 피부과 원장이었고요. 2005년에서 현재는 땡땡땡 피부과. 이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었습니다. 전문의는 아니었고 그냥 일반인데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죠. 젊었을 때는 뭐 성형외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과 좋을 땐 피부과도 하고 뭐 내과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가정의학과도 할 수 있고 다만 전문의 자격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병원 인테리어 및 의료기구 구입에 총 6억 원을 차입하였으나 매출이 증가하지 않아 결국 2011년부터 신용카드 대출 및 현금 서비스가 누적되어 2012년 일반 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들이 가결 동의를 받지 못하여 회생 폐지되어 파산 신청함. 이때 은행이 아마 하나은행으로 기억하는데 하나은행이 5억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이자까지. 그 채무자가 아무래도 고령의 피부과 의사지만 수입이 있는 걸로 봐서 뭐 제 생각으로는 그때 회생을 해서 10년 동안 분할 변제를 받는 게 결과적으로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의사분이 연세가 많고 이 피부과 자체가 전문의가 아니라서 그런지 뭐 현장 방문을 해봐도 그렇게 크게 뭐 손님이 붐비거나 그런 병원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최대 채권자인 은행에서 회생을 부결시키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 6억 원, 5억 원 이상의 어떤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재산이 없죠. 배우자 명의 보증금 2천만 원 면제 재산이죠. 병원도 2천만 원 플러스 그 기기. 가족으로는 이제 어머니, 노모가 계셨고 그다음에 배우자 처가 한 분이었고 가정주부인 처가 계셨고 그다음에 딸들 2명은 큰 딸은 결혼했고요. 둘째 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무는 총 6억 8천이었는데 채권자가 13명. 근데 이제 주로
요 은행이 이제 대종을 이루죠. 세 개 은행이 2억 2천, 1억 8천, 1억. 그래서 그 당시에 청산할 만한 재산으로는 병원 임대차 보증금이 2천만 원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이건 뭐 진짜 주관적이죠. 1200에서 2천만 원. 보험 해약 환급금은 210만 원. 해약 환급금 30만 원. 이거 특별하게 이거는 뭐 환가할 만한 건 없죠. 그다음에 배우자 재산으로는 지금 주거지 임차보증금 2천만 원이 유일한 재산이었죠. 이건 면제재산 범위에 속하고 뭐 그 당시 한 12년, 10년 이상 된 14년 된 칼로스라는 자동차가 있지만 아주 구형이라서 이거는 환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병원과 관련된 뭐 이거를 신청인 대리인들이나 사무장, 변호사, 법무사들도 의사분들을 이제 도와줘야 될 상황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의사의 어떤 업종, 예를 들어서 피부과냐, 성형외과냐, 뭐 내과냐, 외과냐, 그 다음에 고용의사냐, 개업의사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특히 개업이면 매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그 개업 그 병원 업종별로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성형외과하고 피부과, 그다음에 뭐 치과, 뭐 한의사도 마찬가지죠. 본사에서는 피부과 개업 내지 인수 의료인에게 그러니까 좀 이 피부과를 인수하실 분 없는지 이거를 이제 그분에게 이걸 넘기는 거죠. 보증금 2천에 그다음에 의료기기를 평가를 해서 이제 의사한테 매각을 하는 거죠. 의료기기는 일반 회사에서 이미 1200만 원을 평가했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채무자 자체 평가로는 한 2천여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적정한 값으로 해서 한 3천에서 3,500, 뭐 많으면 4천 정도로 해서 개업할 의사, 피부과 의사를 이제 구한 다음에 그분에게 매각을 해서 청산하는 방법이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채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무자가 친족 혹은 친구의 도움으로 위청산가치에 해당하는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한 후 이제 경영권을 인정하면 되죠. 이게 지금 제가 한 방식이죠. 배우자를 내세워서 배우자가 3,300만 원에 이제 이거를 보증금을 이제 인수하고 그다음에 병원 집끼리 인수하되 운영권은 채무자가 하는 거죠. 단점은 파산 절차와 약간 좀 그 당시에 판사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셨는데 뭐 회생 절차면 모를까 파산이라는 거는 병원을 완전히 단념시키고 폐업한 다음에 이제 면책을 해주는 건데 조금 문제가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폐업 후 보증금 한수 의료기는 중고업자에게 매각 하는 방법이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융통성은 없는 방법이죠.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 FM적인 방법이죠. 병원은 폐업시키고 보증금 2천만 원은 그냥 임차인한테 돌려받고 그렇지만 이때는 엄청난 손해죠. 왜냐면 의료기기는 이 중고업자에게 매각을 하면은 채무자도 그러는데 1,000만 원 밑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거의 가격이 안 나온다. 의사들이 중고기계를 거의 안 쓰시나 봐요. 찝찝해서 그런지 아니면 좀 나름대로 가오 때문에 그런지. 그 다음에 보증금 한수는 좋습니다. 근데 그 병원 원상회복해야 되죠. 또 몇백만 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쪼그라들죠. 뭐 한 1,100만 원 빼니 환가를 못하고 이 의료기기는 돈을 줘서 또 처분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제가 한 방법은 두 번째 채무 절충형이죠. 채무자 약간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만 뭐 어차피 파산 선고 이후에 채무자가 병원을 운영 못하라는 법은 없죠. 신규 소득이기도 하고 그 청산가치만 보장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산 직전 10일 전에 업무용 통장에서 1,800만 원을 이제 인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 내역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2013년 5월 21일 그럼 1,800만 원 인출해서 파산 신청일은 언제냐면 2013년 6월 7일 한 15일 전이죠. 2주 전이죠.
전에 인출한 이유는 채무자는 파산 신청 전에 예금에 대한 압류를 우려하여 인출한 후 생활비 및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 중이며 특별히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의 인출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음. 관제인은 채무자의 영업장부 및 지출 증빙서류를 토대로 조사해봤습니다. 제가. 채무자는 1,800만 원 중 2013년 5월 20일부터 파산 선고일인 7월 9일까지 총 운영비로 사용한 내역을 여기 이제 표로 정리해봤어요. 배우자분에게 생활비로 100만 원 드렸고 통장 현금 입금 361만 원. 이건 업무용 통장의 CD에서 이제 찾아서 업무용으로 쓴 것 같습니다. 병원 운영비 및 약품 구입 및 현금 사용, 생활비 600만 원, 1000만 원, 총 1000만 원. 이건 세무증빙 영수증 처리돼요. 이거는 이제 안 되죠. 채무자의 농업 업무용 통장에서는 직원 급여 143만 원, 임료 199만 원, 그다음에 전기세, 세무사 기장료, 카드 사용 대금 등 병원의 수익금에서 출금되고 있으므로 결국 채무자가 파산 선고 직전 40일간 약 1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소명된다. 따라서 관제인은 1,800만 원 중 증빙 가능한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채무자에 권고하고 채무자도 이에 따라 10을 걸고 800만 원을 기존에 개설된 파생인 업무용 계좌에 송금함. 결국은 뭐 증빙되는 거는 이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죠. 1000만 원은 충분히 증빙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채권자들을 위해서 800만 원은 채무자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4,100만 원을 그 의사의 한가치고는 상당히 좀 쪼그라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분은 뭐 의사분이라도 전문의도 아니었고 연세도 많이 들으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영업이 활발하지 않고 그냥 간호사, 조무사인가요? 한 명만 딱 두고 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쭉 한 거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52년생, 연세가 드신 분, 의사분이 어떻게 보면 뭐 완전히 말년은 아니지만 늦은 시기에 뭐 파산이 들어왔죠. 이분이 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크게 이제 60살 정도에 크게 이뤄놓은 게 없었어요. 뭔가 중간중간에 뭐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뭐 이렇게 깊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마 이거 배우자분이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3,400만 원을 파산재단에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800만 원도 아마 그 사이에 나름대로 이제 뭐 의료 수입이 있었으니까 의료인으로서요. 건강보험 수입이 꾸준히 있더라고요. 이게는. 그걸 아마 마련해서 8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총 4,100만 원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저도 이제 뭐 의사의 어떤 파산 중에 실제 배당한 거는 뭐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뭐냐면 크게 실패해 갖고 거의 그냥 뭐 빚이 수억 원, 수십억 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면책 문제만 논의가 됐었고 실제 환가한 경우는 좀 드물었는데 이게 아마 2013년에 제가 한 사건이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